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년도 더 된 옛날 신라 땅 경주에 살았던 효녀 지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먼 어머니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녀는 고생의 끝에 마침내 어머니와 함께 행복을 찾습니다.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신라 진성여왕 시절에 화랑의 우두머리인 효종낭이 포석정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문객들이 모두 몰려들었다. 그런데 오직 화랑 한 사람이 뒤늦게 왔다. 기분이 상한 효종낭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가 연유를 말했다. 포석정으로 오는데 어느 집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던 길을 멈추고 그 집을 기웃거렸다. 이미 동네 사람들이 대문 밖에 많이 모여 있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같이 섞여서 본 것이었다. 마루에는 허리가 꼬부라진 어떤 노파와 남노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도 같이 울고 있는 것이었다. 분위기가 이러하니 화랑은 더욱더 이상하였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모녀인 것은 알겠는데 왜 우는 것일까? 누가 죽어서인가? 그리고 동네 사람은 왜 같이 울고 있을까? 왜 들어가서 위로하지 않을까? 화랑은 이런 궁금증이 솟아났다. 그래서 옆에 있는 노인에게 묻자 그 노인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대략 설명해 주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 저 젊은 여인은 지은이라는 딸이고 백발노인은 어머니였다. 아버지 영근이란 사람은 무남동녀 딸 하나를 잘 기르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이런 비극을 당하자 어머니는 그만 충격을 받아서 병이 났다. 딸애가 연함은 살밖에 안 되었을 때였다. 그 후 몸에 든 병은 나았지만 마음에 든 병은 그렇지 못했다. 심화가 눈을 침범하여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졸지의 어린 지은이 소녀가장이 됐다. 아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남의 집 품을 팔았고 때로 일이 없으면 밥을 구걸하여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런 무정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0년이 지났고 지은의 나이도 어느덧 32살이 되었다. 시집갈 나이가 훨씬 넘었으나 눈먼 어머니를 두고 어찌 시집을 갈까? 지은은 어머니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로 마음먹고 시집갈 기회가 생기고 좋은 신랑감이 나서도 물리치고 말았다. 그러다가 작년과 올해 크게 흉년이 들었다. 멀쩡한 사람도 굶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판이었다. 그러니 지은이처럼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었다. 그저 사흘에 한 번 보리죽이나 피죽을 먹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건강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네 부잣집에 자기 몸을 팔았다. 지은은 그 집종이 된 대가로 곡식 10섬을 얻었다. 지은은 그 곡식을 주인에게 맡기고 곡식에서 나오는 이자로 먹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인이 쾌히 수락하였다. 지은은 새벽이면 일어나 주인 집에 가서 일했고 날이 저물면 집으로 와서 밥을 지어 어머니를 봉양하고 함께 잤다. 어머니는 딸이 이전보다 일찍 가서 늦게 오는 것이 안타까웠다. 무슨 일이 저리 많아서 쉬지도 않고 일할까? 게다가 이상하게도 영 밥맛이 없어서 쌀밥인데도 잘 먹히지를 않았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다. 아가 요즘 내가 이상하다. 어머니, 뭐가 이상합니까? 전에는 없던 속병이 생겼다. 지난날에는 거친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화평하고 소화도 잘 되어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는 쌀밥을 먹는데도 속이 칼에 찔리는 듯하구나. 그래서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좋지 않다. 아마
거친 음식을 먹다가 쌀밥을 먹어서 속이 놀라 그런가 봅니다. 지은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다 통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눈물이 마구 나왔다. 아가 너 울고 있구나. 앞을 못 보는 어미라고. 내 속으로 나와서 길러온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느냐.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반드시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게야. 바른 대로 말하여라. 그러자 지은은 더 이상 어머니를 속일 수가 없어서 말했다. 어머니, 어느 누가 이 흉년에 매일 쌀을 퍼줍니까? 제 몸을 그 집 종으로 팔아서 이렇게 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쌀밥을 잡수시면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몸이 성하여질 줄 알았는데 더 걱정하시고 병이 나실 줄이야. 그러면서 지은은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도 따라 울었다. 내가 진작 죽었더라면, 네 아버지를 따라갔더라면, 너도 시집을 갔을 것이고, 이렇게 남의 집 종살이도 안 할 것인데, 눈이라도 보였더라면 내가 품이라도 팔 것인데, 어미가 부모가 아니라 원수라.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제대로 못 잡수셔서 그저 잘 잡수시고 힘내시라고 한 것이었는데 마음까지는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아니, 더 불편하게 해드리고. 이 무정한 자식아 구복이 제일이라더냐. 부모 자식 사이에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처지인데 고작 먹는 것으로 아픔이 가신다더냐. 자식이 고생하는데 어미가 어찌 아프지 않으냐. 내 몸을 떼어내서 너를 만들고 내 영혼을 떼어내서 네 영혼을 만들었다. 그러니 너하고 나는 비록 몸이 둘로 떨어졌지만 영혼은 서로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남의 집 종을 사는 아픔이 어찌 내게 와닿지 않겠느냐. 진작 말할 일이지. 이 무정한 자식아.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녀는 지금 얼싸안고 우는 중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가 너무나 딱하고 절절한 사연을 듣고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같이 울고 있었다. 화랑은 그 모녀의 신세가 불쌍해서 울다 오느라고 늦었다면서 말을 끝냈다. 효종랑은 화랑의 말을 듣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왔다. 나머지 화랑도들도 다 감격하여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에 효종랑은 곡식 100곡을 내었고 모여있던 화랑도 모두 십시일반으로 조천석을 거두어 주었다. 저녁에 지은 모녀의 관에서들은 효종랑의 부모는 지은 모녀가 입은 남노한 옷이 마음에 걸려 새 옷을 한 벌 하사하였다. 또 효종랑은 지은의 몸을 산 주인을 찾아 몸값을 갚아주고 그녀를 양민이 되게 하였다. 이 소식이 임금인 진성여왕에게 알려지자 여왕은 곡식 500석에다가 모녀가 편하게 살 집을 한 채 하사하였다.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도적이 침범할까봐 군사를 보내서 지켜주기로 하였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지은을 잘 돌보라고 하면서 그동안 여러모로 모녀를 도와준 데 대하여 칭찬하였다. 또 효성스럽게 부모를 봉양하였다고 하여 동네 이름을 효자와 양자를 따서 효영리라 하였다. 모녀는 후에 그 집을 내놓아 절을 삼았는데 불승들이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두 가지 다 존경할 만하다 하여 양존사라 명명했다. 이 절은 경주시 분황사 동쪽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진성여왕은 신라와 한국 역사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여왕으로 여왕 중 유일하게 남매 계승을 했습니다. 효종랑은 신라의 왕족입니다. 화랑의 거두이자 풍월주이며 국선이었습니다. 포석정은 통일 신라의 의례 및 연회 장소로 이용되었던 정자입니다. 구복은 여기서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원래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과 배를 가리킵니다. 곡은 곡식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의 하나입니다. 20말들이와 15말들이가 있다고 하는군요. 조는 귀족이 국가에서 받은 토지를 백성에게 소작하게 하여 그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받던 일입니다. 여기서는 곡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존사는 경주 분황사 동쪽에 있던 절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불승 일련의 책 삼국유사와 유학자 김부식의 책 삼국사기가 모본입니다. 두 군데 실린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것을 이재호 교수가 현대한 국어로 번역하여 각각 출간했습니다. 또 최래옥 교수가 자기 책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를 출간하면서 그 안에 한 꼭지 넣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보고 다시 약간 손을 봤습니다. 특히 최경화 선생이 그리고 김학선 선생이 글을 적은 책 효녀 지은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문화유산 채널에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송풍수월의 삼국시대의 복식과 다음 카카오의 통일신라 복식에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123RF, 크라우드픽,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